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 속에서 핵심을 찾아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캐나다의 한 광산 개발 업체의 주가가요, 단 하루 만에 200%가 폭등한 일인데요. 네, 트릴로지 메탈스 이야기죠. 2025년 10월 7일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받던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확 떠올랐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기사들, 또 기업이 발표한 자료들, 투자 분석 보고서까지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요, 이 단순한 주가 급등 현상,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특히 왜 미 연방정부, 그것도 국방부가 나섰을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결정이 단순한 기업 뉴스를 넘어서 어떤 더 넓은 의미,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또 산업적인,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환경적인 맥락까지 한번 다각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광산회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미 국방부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심지어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죠. 정확히 어떤 투자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 국방부가 캐나다 기업인 트릴로지 메탈스에 3,56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400억 원이 좀 넘는 꽤 큰 금액이죠. 400억 원이요? 국방부가? 네. 그리고 이 투자를 통해서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의 약 10%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직접 그것도 외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투자의 명분은 뭐였나요? 공식적으로 내세운 목적은 알래스카 북서부에 있는 엠블러 광산지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구리, 코발트, 아연 같은 요즘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핵심 광물들이 상당히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핵심 광물.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 자원들이군요. 그렇죠.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하죠. 그럼 트릴로지 메탈스는 이 엠블럭 광산지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길래 국방부의 눈에 딱 들어온 걸까요? 트릴로지 메탈스가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호주의 큰 광산 기업인 사우스 스리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랑 정확히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눠서 엠블러 메탈스라는 합작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합작사 형태로? 네. 그래서 이 합작사를 통해서 엠블러 지역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국방부 투자는 바로 이 합작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성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만 넣은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 투자 발표랑 거의 동시에 아주 결정적인 행정 조치도 같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마치 패키지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행정명령까지요? 네. 내용이 뭐냐면 그 엠블러 광산지구로 들어가는 길을 뚫어주겠다는 겁니다. 총 길이가 한 211마일,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약 340km 정도 되는 꽤 긴 산업용 도로인데요. 이걸 엠블러 로드라고 부릅니다. 340km요? 엄청난 길이의 도로네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 지역이 굉장히 외딴 곳이거든요. 알래스카 북서부니까요. 그래서 광물을 캐낸다고 해도 그걸 실어나를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요. 이 엠블러 로드가 바로 그 광물을 외부로 운송할 수 있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방부가 돈을 대주고 대통령은 그 사업의 가장 큰 기반 시설인 도로 건설을 허가해주고 이건 뭐 거의 정부가 사업 성공을 보장해주겠다고 나선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봐야 합니다. 국방부의 지분 투자와 대통령의 도로 건설 허가, 이 두 가지는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하나의 세트, 패키지 딜이었던 거죠.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 약속이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엄청났겠죠.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야말로 열광적이었죠.
이 소식이 딱 발표되자마자 그 전까지 주당 한 2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트릴러지 메탈스 주가가 장외 거래에서 순식간에 5.8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달러에서 5.83달러요? 와. 네, 하루 만에 거의 200%가 넘게 오른 거죠. 정말 엄청난 폭등세였습니다. 이야,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지점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미국 정부는 이렇게까지 국방부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캐나다 기업 트릴러지 메탈스와 엠블러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주려고 했을까요? 단순한 기업 지원 그 이상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 갈경을 좀 깊이 파봐야 하는데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배경은 지정학적인 그리고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정학, 국가안보 역시 그쪽이군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잠재적인 경쟁국 혹은 적대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춰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 광물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구리, 코발트, 아연 말고도 리튬, 니켈, 히토류 같은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터빈, 아니면 스텔스 전투기나 정밀 유도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들까지. 아, 정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미래 핵심 산업과 국방 기술의 기초가 되는 자원들인데 문제는 미국이 그동안 이 중요한 자원들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히토류를 포함한 여러 핵심 광물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네, 중국이 이걸 언제든 자원 무기와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걱정은 계속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비슷한 움직임도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만약에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다른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중국이 마음먹고 이런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막아버리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도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요즘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이 바로 리쇼링, 즉 자국 내 생산을 늘리는 것하고 프렌드 쇼링,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새로 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트릴러지 메탈스 투자는 바로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래스카에 있는 광선 하나 개발하는 걸 돕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전체적인 공급망 전략, 그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하는 거네요. 특히 국방부가 직접 나섰다는 건 이게 진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거의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원 확보 경쟁을 넘어서 미국이 이제 미래 산업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원 주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준 신호탄으로 읽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게 평시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거의 준전시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하죠. 와, 준전시 상황까지요? 네, 그만큼 자원 확보 경쟁이 이제 새로운 냉전의 최선선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배경을 생각하니까 정부 개입의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번에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요, 그냥 민간 기업 차원에서 진행되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사실 성공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도 높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단숨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격상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아, 레벨을 확 올려버렸군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대규모 광산 개발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고 개발 기간도 엄청 길고 또 환경 규제도 까다롭고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민간 자본만 가지고는 선뜻 뛰어들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런데 정부가 직접 지분 투자자로 딱 들어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도로 깔아줄게 약속을 하니까 이건 시장이나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한테 이 프로젝트는 국가가 밀어주는 거다, 성공 가능성 높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일종의 앵커 투자자, 그러니까 중심 투자자 역할을 해주면서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리스크를 확 낮춰준 거죠. 이게 다른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중물 역할. 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엠블러 노드 건설허가
이건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 엠블러 로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그냥 광물 운반하는 도로 아닌가요? 다른 의미가 또 있나요? 물론 주 목적은 광물 운송이죠. 근데 이 엠블러 광산지구가 아무리 북미 대륙의 마지막 미개발 광물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해도요. 거기서 캐낸 광물을 경제적으로 외부 시장까지 가져올 방법이 없으면 그냥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렇죠.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면 의미가 없죠. 맞습니다. 엠블러 로드는 바로 이 고립된 지역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동맥인 셈입니다. 만약 이 도로가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트릴로지 메탈스뿐만 아니라 그 엠블러 광산지구 안에 있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광산 프로젝트들의 사업성까지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트릴로지 메탈스 하나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잠자고 있던 거대한 광물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트릴로지 메탈스라는 한 기업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 알래스카 전체를 미국의 어떤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 기지, 허브로 키우려는 더 큰 그림, 장기적인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알래스카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 같아요. 정확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알래스카가 가진 풍부한 자원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동안 불안정했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좀 더 안정적인 국내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국가 차원의 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죠. 네, 지정학적인 이유, 또 산업적인 중요성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움직임이 당장 주가에 미친 영향, 그 200% 폭등이 가장 눈에 띌 텐데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정부 후광 효과다, 정책 테마주다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 약속이 투자 심리를 그야말로 폭발시킨 측면이 가장 크죠. 전형적인 정책 수혜주로 딱 인식이 되면서 매수세가 확 몰린 겁니다.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그것도 국방부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밀어준다는데 이건 실패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거의 망할 수가 없는 투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초기에 투자금만 딱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건들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워런트나 콜옵션 같은 것들이요. 아, 워런트나 콜옵션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알려진 대로 정부가 초기 투자금 외에도 나중에 예를 들어 엠블러 로드가 완공된다거나 하는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트릴로지 메탈스 주식을 추가로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워런트나 콜옵션과 유사한 계약을 확보했다면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이건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그냥 단기적인 주가 부양 효과만 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성공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성공의 과실까지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지원하면서 나중에 성공하면 그 이익도 같이 가져가겠다. 거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참여하겠다는 선언 같은 거네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성공 자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 주가 급등이 그냥 단순한 투기적인 거품이나 열풍을 넘어서 국가 정책에 기반한 어떤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평가, 리레이팅 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사실 모든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알래스카처럼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환경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나 논란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결정의 가장 어둡고 또 첨예한 갈등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엠블러 로드가 지나갈 예정인 지역이요. 알래스카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아, 보전 지역이요? 네.
일부 구간은 심지어 국립공원 경계 지역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수천 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아온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들에게는 이 지역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정말 삶의 터전이자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성지 같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단체나 지역 원주민 사회의 반발이 엄청나겠는데요. 혹시 벌써 법적 소송이라든지 반대운동 같은 움직임이 있나요? 네, 이미 상당히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도로 건설과 또 그 이후에 이어질 대규모 광산 개발이 이 지역의 아주 취약한 툰드라 생태계를 영구적으로 훼손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연어 같은 어류 서식지의 중요한 수질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도로가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북미 술록, 카리브라고 하죠. 이 술록대에 아주 중요한 이동 경로를 가로막게 된다는 점입니다. 술록 이동 경로를요? 네. 근데 이 술록이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는 전통적인 사냥감이면서 주된 식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건설이 그들의 전통적인 생존 방식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생존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와, 결국에는 국가 전체의 이익, 자원 안보라는 그런 거시적인 명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는 특정 지역의 환경 가치와 또 원주민 공동체의 삶, 이 미시적인 현실 사이에 아주 첨예한 충돌이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 세대와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하고 소수 공동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이 대립 구도는 앞으로 엠벌러 로드 건설과 광산 개발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트릴로지 메탈스 주가가 200% 폭등했다는 이 단편적인 사건 하나에 정말 복잡하고 또 거대한 이슈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 트릴로지 메탈스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결국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과 직접적인 개입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산업 지형, 더 나아가서는 안보 전략까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다시 짜는 게 큰 화두가 된 시대에는요. 이런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이상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 즉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의 대변화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창문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번 트릴러지 메털스 투자는요.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는 혹은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맹국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른 핵심 광물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이자 신호탄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선례가 될 수 있다. 네, 앞으로 제2, 제3의 트릴러지 메털스 같은 소위 말하는 국가정책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큰 정책의 흐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아까 지적됐던 것처럼 풀어야 할 숙제도 명확해 보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나 안보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단계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국가 안보 강화라는 가치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그 지역 사회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거죠. 균형점을 찾는 것. 네. 트레일러지 메털스와 엠블로 프로젝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 앞에는 분명히 엄청난 기회가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아주 험난하고 복잡한 도전 과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뭐랄까, 성공과 실패, 그 갈림길에 이제 막 들어선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탐색해본 이 트릴로지 메털스 사례는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의 명운을 걸고 벌어지는 핵심 자원 확보 경쟁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파급력과 함께 또 그 이면에 놓인 복잡한 환경적 사회적 딜레마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런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만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이나 당장의 안보적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파괴와 또 특정 공동체가 겪어야 할 희생을 최소화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